안녕하십니까. 청조 오색 면역 음식입니다. 오늘은 한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시행하는 단식과 금식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게 여러 가지 어려운 고약한 불치병, 난치병 또는 암 같은 질병들이 생겨서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이 결국은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수술요법, 약물요법, 항암치료, 대체의학, 침요법, 한의학요법, 한약요법, 그 다음에 여러가지 약초요법, 그 다음에 그 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대체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대체법들 중에서도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행해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단식원이나 금식원이나 또는 기도원에서 이제 단식이나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단식이나 금식을 통해서 몸이 회복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게 회복한 게 아니고 시간이라면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 재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재발한 원인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생각해 보는 것보다는 그저 다시 재발했으니 항암치료나 병원치료, 수술치료 또는 다시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방법을 찾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양원에서도 오래 있기도 하고 또는 요양원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환자들끼리 공유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식품도 먹게 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치료법도 알게 되면서 서로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치료 방법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불치병, 난치병 환자들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이곳저곳을 자연스럽게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왜 단식과 금식을 해서 건강을 회복했으면 그대로 건강을 계속 유지해야 되지 왜 나중에 재발하는 것입니까? 왜 재발하는 것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진실과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폐암이 왔다고 합시다. 폐암이 와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폐암으로부터 회복할 것인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또 이제 수술을 종용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는 이제 수술을 결정해서 수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수술을 포기하고 대체약을 선택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단식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 폐암 환자가 이제 단식을 하고 요양을 하고 열심히 해서 회복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다시 생활하면서 보니까 폐암이 재발해버린 것입니다. 이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제 이 폐암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체질적으로 확인해 보니 이 폐암이 온 것입니다. 여기 녹색,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검정색이 있는데 대표적인 암은 녹색은 간암이요, 빨간색은 주로 백혈병이요, 노란색은 췌장암이요, 백색은 폐암이요, 검은색은 남자는 전립선암, 여자들은 자궁암, 난소암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체질적으로 DNA 속에 폐암이 와서 이제 단식원이나 요양원에 가서 또는 수술요법을 해가지고 회복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다시 예전과 같이
열심히 먹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보니 폐암이 다시 재발해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병원에서는 좋아졌다고 하는데 왜 집에 와서 생활만 하면 다시 폐암이 재발해버리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그 누구든지 아무도 이 백색 음식이 또는 검은색 음식이 폐암을 일으킨다라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식이나 금식원에서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단식에서 금식에서 과일만 먹고 금식원 다음에 단식원 다음에 좋아졌는데 집에 돌아와서 생활해 보니 다시 폐암이 재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창조 오색 면역 음식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폐암을 일으키는 음식은 백색과 검은색 음식을 열심히 먹게 되면 폐암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은 폐암으로 사망합니다 라고 말하지요. 그러면 청조 오색 면역 음식에서는 폐암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가서 백색과 검은색 음식을 차단하고 먹지 마세요. 그리고 가서 녹색과 빨간색 음식을 그리고 노란색까지 부지런히 드세요라고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아할 겁니다. 백색 음식이 폐에 좋다고 하는데 왜 백색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냐고.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폐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도라지를 먹든 백색의 무엇을 먹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폐암이 들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폐에 암이 들려고 하면 타고난 체질이 폐 에너지가 강하게 백색 에너지가 강하게 설계된 사람이 검은색과 백색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폐세포에서 그 폐세포의 에너지, 전기적 에너지가 과부하가 발생하면서 폐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백색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 음식이 그 단백질 과다 복용으로 인해 우리 몸의 폐에서 폐세포가 과부하가 발생하게 되면 드디어 폐에서 폐암이 발생하는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암 환자보다 자꾸만 도라지나 백색 음식을 먹으면 좋다고 하니 그거 정보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열심히 가서 다시 백색 음식을 먹어버리니 재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폐암 환자는 단식이나 금식을 했다고 가정할 때 반드시 백색이나 검은색 음식을 적어도 3년에서 5년 동안 먹지 않아야 됩니다. 3년 동안에서 5년 동안 먹지 않으면 이제 폐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정상적인 폐세포 기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음식을 녹색과 빨간색을 주 포인트로 열심히 먹어야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3년이나 5년이 지난 다음에 결국은 폐암이 재발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년이나 5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그때부터는 폐가 완전히 정상적인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고 가정할 때 음식의 비율이 있는 것입니다. 폐암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백색과 검은색 음식을 완전히 차단했는데 3년이나 5년이 이후에 지난 이후에 폐암이 완전히 몸에서 건강히 회복했다고 가정할 때는 녹색과 빨간색 음식을 70%, 백색과 검은색 음식을 약 30% 정도 먹어주게 유지가 되면 다시는 폐암이 재발을 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이후에 더 많이 시간이 흐르게 되면 결국은 녹색과 빨간색 음식, 다른 음식을 전체 고루고루 먹어도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폐암이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녹색과 빨간색에 관계된, 즉 녹색에 관계된 간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녹색은 간경화와 간암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간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녹색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녹색 음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녹색 음식을 먹는다고 누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간에는 녹색 음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청조5색 면역염에서 말하는 핵심 포인트는 바로 간에 간암이나 간경화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청조5색 음식에서 말하는 동영상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녹색 음식이 간에 좋다고 했는데 왜 간경화, 간암 환자들을 녹색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냐고 댓글로 통해서 항의를 하거나 또는 막 함부로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야비한 댓글을 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무지하고 몰라서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녹색 음식을 먹어야만 됩니다. 하지만 체질적으로 타고난 체질적으로 DNA 속에 녹색과 즉 간장과 심장 에너지가 강하게 타고난 사람이 생활 속에서 녹색 음식을 많이 먹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술을 많이 먹으면 결국은 간경화나 간암이 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가 진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간암이나 간경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녹색 음식을 또는 빨간색 음식을 차단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간경화나 간암 환자가 녹색이나 빨간색 음식을 차단하지 않으면 결국은 단식원이나 금식을 통해서 몸이 일시적으로 없어졌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양원이나 단식원이나 또는 수술요법을 해서 회복했다고 했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 1년, 2년, 3년, 4년 되면 결국은 다시 간암이 재발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집에 돌아와서 다시 전체 음식을 먹으면서 자꾸만 많은 사람들이 녹색 음식이 간에 좋대, 녹색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된대 등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줍니다. 결국은 본인은 간암이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다시 녹색과 빨간색 음식을 계속 먹게 됩니다. 결국은 간암이 재발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운 생명이 결국은 사망을 해버리게 되는 상황이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암을 가진 사람들이 녹색과 빨간색을 먹으면 간세포가 확장되고 간세포가 에너지가 과부하 걸리면서 간암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간암을 가진 사람이 단식이나 금식을 해서 또는 병원 수술요법으로 좋아졌다고 할 때에 집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백색이나 노란색 음식을 먹어야만 계속해서 회복하고 재발하지 않고 앞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수술요법이나 단식이나 금식을 통해서 간암이 좋아졌다고 할 때에 백색과 노란색을 지속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이상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간세포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와서 간이 정상적인 간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이때부터 음식에 먹는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백색과 노란색 음식은 한 70% 정도 먹고 또는 녹색과 빨간색 음식은 약 30% 정도 먹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은 건강한 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에 더 건강이 향상되고 더 많이 좋아졌다고 할 때는 전체 음식을 이제 골고루 먹게 됩니다. 반드시 백색과 노란색은 약간 우위로 먹어야 되고 녹색과 빨간색은 약간 적게 먹는 습관을 늘 들인다면 다시는 간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간암이 다 회복되었다고 그만 깜빡 잃어버리고 다시 남들이 자꾸 말할 때 녹색을 먹어야 돼, 빨간색을 먹어야 돼, 토마토를 먹어야 돼, 녹즙을 먹어야 돼 하면서 자꾸 부추기다가 그만 넘어가 버려서 다시 녹색과 빨간색을 많이 먹으면 그 사람은 다시 간암이 오게 됩니다. 결국은 고치지 못하고 사망을 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체는 5색깔 면역 항체 프로그램이 우리 두뇌에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체는 건강 법칙은 견제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그렇게 설계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노란색에 관련된 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녹색은 간암이요, 빨간색은 백혈병이요, 노란색은 췌장암이요, 백색은 폐암이요, 검은색은 남자들은 전립선암이고 여성들은 자궁암, 난소암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노란색의 췌장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현대의학에서나 현대에서는 의사들도 누구든지 왜 췌장암이 발생하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적인 법칙으로는 간단합니다. 창조적, 즉 그 사람의 타고난 체질이 DNA 속에 췌장 에너지, 즉 비장 에너지가 강하게 설계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음식 중에서 노란색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이 사람이 바로 급성 췌장암 또는 급성 췌장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췌장암 환자들은 이렇게 타고난 체질이 첫 번째 주 원인이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녹색 음식을 먹지 않고 노란색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결국은 췌장암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췌장암이 오는데, 췌장암은 바로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음식이 췌장암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노란색이라고 하면 소고기로 만든 모든 제품과 유제품으로 만든 모든 제품, 두유, 우유, 그 다음에 치즈, 그 다음에 소고기로 만든 모든 음식들, 그 다음에 메주콩, 병아리콩, 그 다음에 된장, 기타 청국장, 또 그 외에 단맛을 가진 음식들, 노란색 음식들, 단호박, 노란호박, 기타 과일도 노란색 과일 모두 해당이 되며, 맛 중에서 단맛을 많이 먹으면 그 사람은 췌장암이 딱 오게 됩니다. 특별히 췌장암을 오는 사람을 보면 단맛을 매우 좋아하고 초콜릿 같은 거, 그 다음에 초콜릿 종류를 매우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췌장에 문제가 집중되면서 췌장암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췌장암이 와서 여러 가지 수술요법이나 기타 방법으로 다 했다고 가정할 때 시간이 흘러서 단식도 하고 했는데 집에 돌아오면 다시 예전과 같이 똑같이 먹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췌장암은 노란색을 또 먹기 때문에 재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발을 했다 하면 거의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망하게 되겠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수술이나 또는 단식을 했을 경우에 돌아와서 노란색 음식이나 빨간색, 백색 음식을 완전히 차단하고 그 사람은 음식에 검은색과 녹색 음식 위주로만 완전히 100% 먹어야 췌장암이 다시 재발하지 않고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3년에서 5년 정도 노란색이나 백색, 빨간색을 완전히 먹지 않고 검은색하고 녹색 음식 위주로 1년, 2년, 3년, 5년을 부지런히 먹게 되면 췌장암이 완전히 몸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음식의 비율이 달라져서 노란색과 백색, 빨간색은 적당히 한 30%, 40% 먹고, 그 다음에 검은색과 녹색 음식을 약 70%라든지 60% 정도 먹게 되면 이 사람은 다시는 췌장암이 재발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현간에 사람들이 혈소판 감소증과 혈소판 증가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히 듣고 이해해서 잘 많은 사람들이 회복하기를 좀 바라봅니다. 자, 먼저 혈소판
감소증, 혈소판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에는 혈액 속에는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가 있습니다. 창조 오색 면역 음식에서는 이 백색 음식이 인체 적혈구를 만드는 원료라고 말합니다. 노란색 음식은 혈소판을 만드는 원료라고 말합니다. 또 빨간색 음식은 인체 백혈구를 만드는 원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밖의 세상의학에서는 이것을 서로 반대로 뒤집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혈병이 걸리면 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혈액 속에 들어있는 혈구가 있는데 혈구 속에는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가 있습니다. 백색 음식은 인체의 적혈구를 만드는 원료며 노란색 음식은 인체의 혈소판을 만드는 원료며 빨간색 음식은 인체의 백혈구를 만드는 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혈소판은 노란색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타고난 체질 속에 노란색이나 백색 음식이 즉 간장과 콩팥 에너지가 강하게 설계된 사람들이 음식을 평소에 녹색과 빨간색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노란색 음식이 부족해지면 골수나 췌장에서 이 혈소판을 잘 만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혈소판을 만들고 싶어도 원료가 부족해서 혈소판을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설령 어떻게 해서 혈소판을 만들고 싶어도 검은색이나 녹색 음식이 들어와서 혈소판을 만드는 걸 방해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소판이 올라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혈소판이 부족해서 걱정인 사람들은 이 음식을 검은색이나 녹색 음식을 최대한 안 먹거나 줄이고 노란색 음식을 최대한 많이 먹고 두 번째 빨간색, 세 번째는 백색 음식을 먹으면 이제 혈소판이 만들 수 있는 원료가 제대로 공급이 되니까 혈소판이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에 음식 중에서 노란색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맛이 먹었을 때 신맛을 느낀다. 그러면 모두 차단해 줘야 됩니다. 혹시 노란색 과일을 가지고 먹는다고 할 때에 그 맛이 신맛을 느껴지면 신맛은 녹색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혈소판을 만드는 걸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과일을 먹거나 음식을 먹거나 무엇을 먹든지 신맛이 느껴지면 모두 다 차단해 줘서 혈소판이 만드는 걸 방해하지 못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혈소판을 만드는 음식은 노란색인데 소고기, 우유, 두유, 치즈, 두부, 청국장, 된장, 메주콩, 병아리콩, 그 다음에 노란색을 갖고 있는 생선, 그 다음에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 과일류, 노란색을 갖고 있는 견과류,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 기타 여러 가지 반찬들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혈소판을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은 검은색이나 녹색 음식을 즉 신맛이나 짠맛을 최대한 다 차단하고 노란색을 80%, 빨간색과 백색은 약간 20% 선에서 조정을 해서 부지런히 먹으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혈소판이 빠른 속도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또 반대로 살아가면서 혈소판이 너무나도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혈소판 수치가 인체 내에 혈액 속에 존재해야 되는데 그 혈소판이 너무나도 높아서 몸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혈소판이 높은 사람들의 생활 형태에 먹는 먹거리를 확인해 보면 평소에 노란색을 매우 많이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고난 체질이 췌장 에너지가 강하게 설계된 사람들이 혈소판 수치가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혈소판 수치가 높아서 걱정인 사람들은 노란색, 빨간색, 백색 이 세 가지 음식을 완전히 차단하고 검은색과 녹색 음식을 집중적으로 먹으면 시간이 흐르면 결국은 혈소판이 정상적인 수치로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혈소판을 만드는 음식인 황색을 차단했기 때문에 혈소판이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결국은 점점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실수로 자꾸만 노란색이 들어가면 혈소판 수치는 잘 내려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소판 수치가 너무 높아서 문제인 사람들은 바로 노란색 음식이 자꾸만 유입이 되면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혈소판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이 노란색 음식을 100% 차단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빨간색과 백색도 거의 차단해 주고 검은색과 녹색 음식을 부지런히 계속 먹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혈소판이 정상 수치로 낮아지게 되어서 회복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이치를 모르고 아무리 다른 방법으로 동원해서 해보려고 해도 절대로 혈소판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검은색에 해당되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자들의 경우에 주로 콩팥 에너지가 강화되면 이제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전립선암이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타고난 사람이 체질이 신장 에너지가 강하게 설계된 사람이 남자가 사회생활하고 살아가면서 돼지고기나 삼겹살, 돼지고기, 감자탕, 그 다음에 장어, 광어, 그 다음에 검정콩, 서먹태, 서리태, 검은색 음식을 많이 먹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남자의 전립선 쪽에 문제가 되면서 시간이 흐르면 전립선암이 오게 됩니다. 자, 전립선암이 왔다고 할 때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하다 보니 결국은 금식이나 단식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식이나 단식을 또는 수술요법을 해서 좋아졌는데 이제 집에 돌아와서 아무도 검은색 음식이 당신의 전립선염, 전립선암, 전립선 비대증을 일으키는 음식이다라고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기 때문에 돌아와서 다시 예전과 같이 검은색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회복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재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재발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음식 중에서 검은색과 백색 음식을 최대한 차단해주고 녹색과 빨간색, 노란색 음식을 부지런히 먹게 되면 이 전립선염이나 전립선암이나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한 사람들은 다시 재발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전립선암의 포인트는 빨간색과 노란색이 핵심 포인트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색상을 부지런히 계속해서 먹게 되면 다시는 전립선으로 고생하지 않게 됩니다. 완전히 시간이 흘러서 건강했다고 가정할 때는 이제부터는 빨간색, 노란색 두 가지 음식을 이제 한 60% 정도 먹고 나머지는 한 40% 먹는다고 하면 다시는 전립선적으로 고생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는 암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위암인데 이번에는 위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타고난 사람이 체질이 그 에너지가 간과 콩팥 에너지가 강하게 설계되고 췌장 에너지가 약하게 설계된 사람들이 주로 위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고난 체질을 봤는데 췌장 에너지가 약하거나 간과 콩팥 에너지가 강하게 설계된 사람들이 주로 위암이 발생하는데 이제 위암이 발생해서 이제 금식이나 단식원에 요양원이나 그런 데 가서 이제 1차 회복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요양원이나 단식원이나 또 기타 여러 병원에서 아무도 당신은 위암을 회복했지만 집에 돌아가서 어떤 음식을 조심하라고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이 단식원이나 금식원이나 또는 위암 1기에서 기본적인 수술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생활을 하면 다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위암이 재발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란색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는 노란색을 많이 먹으면 췌장암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위암은 노란색을 많이 먹어야만이 위암이 재발하지 않고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췌장과 위장은 서로 음양 관계에 있어서 서로 시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위암이 돼서 수술을 했거나 또는 단식원이나 금식을 해서 위암이 좋아졌다고 가정할 때 집에 돌아오면 다시 전체 음식을 또 먹기 시작합니다. 위암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검은색과 녹색 음식을 차단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노란색 음식과 빨간색 음식과 백색 포인트 음식을 열심히 먹으면 다시 위암이 재발하지 않고 회복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치를 모르고 돌아와서 다시 전체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위암이 재발해서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금식과 단식에 진실과 오해가 동시에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식을 하면 참 좋아집니다. 금식을 하면 모든 질병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일식을 하면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좋아지고 계속해서 좋아져야 되는데 왜 많은 질병들이 재발 안 하는 것이죠? 왜 많은 질병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써도 다 나아지지 않고 재발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왜 재발하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치가 몸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식으로 금식으로 좋아졌으면 집에 와서 그러한 생활 패턴을 누군가가 정확히 알려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양원이나 단식원에서 금식이나 단식을 해서 좋아졌는데 집에 돌아와서 다시 재발하는 이유는 그 오해는 바로 이 음식의 비밀을 정확히 누가 알려주지 않고 말해주지 않아서 그 음식대로 열심히 먹고 사니까 다시 모든 질병들이 재발했던 것입니다. 나 자신도 옛날에 한 3, 4년, 4, 5년 전에 이렇게 당뇨병이 생겨서 과일식을 해서 좋아졌는데 1년 후에 재발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검은색과 녹색 음식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었기 때문에 1차 과일식을 해서 좋아졌다 할지라도 당뇨병이 다시 재발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창조 오생명, 즉 하나님의 섭리로, 창조주 하나님 섭리로 이 음식의 진리를, 비밀을 깨닫고 나서 오색 음식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녹색과 검은색 음식을, 빨간색 음식을 완전히 거의 차단하고 백색과 노란색 음식을 집중 먹어서 몇 주 만에 완전히 회복해서 그 뒤로는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음식의 이치를 몰랐다면 결국은 당뇨병이 재발해서 아마도 이미 다른 암까지 전이돼서 사망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단식과 금식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진실과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창조 오색면역 음식을 스스로 공부하면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과 이웃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되어서 행복한 삶,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삶, 삶의 질이 올라가는 삶이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